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4월 10일입니다. 네, 오늘 좀 주식 기법 교육 영상으로는 증자편을 조금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조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증자편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요. 일단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증자 1편으로는 유상편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평소에 내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네, 근데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원했는데 조금 항상 다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교육을 꼭 집중해서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금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까지도 설명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유상증자편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목차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활용한 조금 매매, 즉 유상증자를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유상증자 개념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보통주 유상증자,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보통주 유상증자는 뺐습니다. 보통주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빼게 됐고요.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두 가지만 추가하게 됐고요. 자, 그럼 개념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새로운 사업, 즉 신규 사업이라든지요, 아니면 운영 자금에 있어 가지고요,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이나 자금 회사 운영 자금 난 이만큼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출해달라 이렇게 은행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은행에서 거부를 하거나 또는 은행이 요즘 고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회사 측에서는 이런 금리에도 조금 이자 내는 거에도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요. 이런 조금 은행에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제도를 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상증자에 청약한 주주들 대상으로는 더 낮은 가격에 회사에 신주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을 구하는 증자 제도가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도로요. 보통은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조금 그 다음날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은 시간외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달을 보면은 보통 4월이랑 9월이 있습니다. 제가 4월과 9월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보고서가 끝나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3월이 끝나는 4월 달에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3월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시즌 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재무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보통은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사의 눈을 감사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4월이라든지요. 반기보고서가 끝난 9월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주의할 것 좀 말씀 좀 추가로 좀 드리면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절반 이상의 금액을 유상증자를 발행하는지 유상증자 한다는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금액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5% 빠질 수 있는 것도 10%나 20%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갭의 차이라든지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괴리율 차이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달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3월 초, 4월 달, 9월 달 그리고 주의할 것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틸렉스랑 시어스 베어링 한번 보면은 이렇게 좀 4월 초에 이렇게 조금 유상증자를 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탑이라는 회사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한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4월 8일 장마감 종가가 1250원이었고 3월 29일에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1115원이에요. 1115원으로 결정됐고 현재 주가와 괴리율은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한탑이 참 재미있는 회사인 게 3월 4일이었습니다. 투자주의 한기 종목 해제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즉 한마디로 거래 정지라든지 관리 종목 될 가능성을 탈피를 한 거죠. 근데 바로 이날 오후 4시에 70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3월 4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3월 7일, 3월 8일, 3월 10일까지 주가가 오른 것만큼이나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결정됐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아예 확정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더 추가로 변경될 수 있고 추가로 더 낮아지거나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믿을 게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이요. 왜냐면은 현재 주가와 괴리율이 좀 크게 되면은 괴리율이 크게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는요.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대표이사 등의 복합적 모멘텀을 보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느껴서 외부에서 회사에 직접 투자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조금 나오는 증자 제도 중 하나고요. 증시에서는 보통 호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분 취득률에 따라서 최대주주, 즉 회사의 주인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열사 지분 취득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진출 가능성도 있어서 역시 주가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또 다른 요인으로도 상승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수는 당연히 아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한테 돈을 가져오는 형태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제3자 배정, 즉 외부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외부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거는 신주 상장하는 날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납입 날짜, 즉 돈이 들어오는 날짜, 그리고 지분 투자 회사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넥스턴 바이오라는 회사예요. 신주 발행가액 하나 좀 다 말씀을 다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넥스턴 바이오의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한번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블럭 친 거요. 신주의 종류와 수, 한마디로 이번에 신주 상장하는 주식 수는 26만 756주고요.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322만 여기서 26만 주가 신주로 상장하는 거면은 거의 뭐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1%, 약 0. 몇 프로 정도가 신주로 발행이 되는 거고, 자금 조달의 목적은 9억 정도 됩니다. 총 10억 정도가 조금 투자를 받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날 5%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은 3,835원입니다. 그리고 납입일은 4월 14일.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신주의 청약일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죠. 4월 12일이요. 신주권의 유통 예정일 4월 28일. 이때 전에는 무조건 빼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유상증자 반드시 유상증자 교육할 때, 공부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락하고 신주상장인데요. 이 권리락 자체는 좀 신주인수권 소멸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률에 따라 가지고요. 그 1차 발행가액,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행액이 확정된 거, 그 가격과 현재 주가, 그거의 사이에 좀 괴리율로 인해서 좀 조정이 되는 가격이 이 권리락 일정이고요. 한마디로 내가 유상증자 청약을 할 거라면요, 영업일 이틀 전에 신주인수권이 확정되는 조금 영업일 이틀 전에 조금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신주상장 같은 경우는 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든요, 조금 이때 발생한 주식이 이런 조금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신주상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신주가 상장하면은 기존 주식수에서 추가로 주식수가 더 얹어지는 거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신주 상장은 좀 악재입니다. 보통 추가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요. 증시에서 추가 상장이라고 하는데, 추가 상장하는 날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호예수 해지 날짜랑요, 그리고 추가 상장하는 날짜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활용한 매매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TYM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양물산인데요. 이 회사가 2019년 8월 달에 조금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52주 신저가를 좀 찍었습니다. 장중에 신저가를 찍었던 회사인데요. 이때 주가가
네, 1,04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슬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기계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조금 독보적 1위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대동기어랑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 넘어서 2,430원까지 상승 나왔었고요. 최고 2,600원까지 상승 나왔네요. 그리고 이 TYM은 네, 사실 70년 가까이나 되는 업력이 아주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금 업력이 오래된 회사가 시가총액은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데 네, 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낙폭을 보일 때는 네, 냅다 매수하는 것도 조금 좋은 꿀팁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업력이 70년 정도 되면은 그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이 회사가 유지가 됐다는 거니까는요. 크게 좀 거래 정지거나 아니면 한기주의 종목이나 가리 종목으로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상증자 활용한 매매 정리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별 3개 확인하면 됩니다. 상장사 중 공기업이 유상증자 할 경우는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요. 또 동양물산처럼 업력이 길거나 재무가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는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제약바이오 아닌 이상 네,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일 일정 확인 네, 그리고 신주 상장되는 날짜 보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유상증자 1편, 네, 증자편 1편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무상증자라고 해가지고 증자편 2편을 여러분들께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내용 좋으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